안녕하십니까. 심혈관계 약물 학술강좌 시리즈 모더레이션을 맡게 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재중입니다. 이 학술강좌 시리즈는 개원이나 봉직이, 그 다음에 임상강사, 전공의 등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위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약물 사용에 최신 지견을 알려드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와 대한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 두 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강좌 시리즈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심혈관계 약물 중에 하나인 엔지오텐신 리셉터 네프리신 이니비터, 아니라고 부르죠. 아니에 대해서 약물의 특성과 심혈관 질의 여러 다양한 분야,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에 있어서 그 활용도와 역할이 어떻고 어떻게 올바른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4개의 토픽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나와주신 세 분 교수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의 조현재 교수님이시고요. 아니의 약물학적 특성과 신부전증에서의 역할 및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임상현 교수님은 카톨릭의대 부천 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혈압에서의 그 아니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계신 우리 임승영 교수님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부전에서 부정맥, 특히 이제 급사의 중요성과 아니의 역할 및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조현재 교수님께서 아니의 약물학적 특성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재입니다. 오늘은 엔지오텐신 리셉터 네프릴라이신 이니비터, 줄여서 아니라고 불리는 약의 특징, 그리고 신부전 환자에서의 적절한 약물 사용을 1,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거하고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이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전, 고혈압 등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작용함으로 인해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방향이 예후를 개선시키고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두 가지를 억제하는 방법 말고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의 카운터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반대 방향의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이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는 나트리유레시스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시스템은 나트리유레시스뿐만이 아니라 심파세틱 톤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알도스테론을 떨어뜨리고 하이퍼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라스 SNS 시스템에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볼 때는 내추럴 안타고니스트 오브 라스 시스템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스 시스템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시스템, 앞으로 NP 시스템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 이 시스템이 바로 안타고나이징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모식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타 블로커와 ACE 이니비터, ARB, 그리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 등이 바로 심파세틱 톤과 라스 시스템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 두 시스템이 항진이 되어 있고 MP 시스템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질병이 점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P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 세라피틱 에이전트가 없을까에 대해서 20여 년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P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를 직접 주입하자. 지금도 임상에서 일부 쓰이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베조다일레이터인 니트로글리세린에 비해서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은 임상적인 효용성이 불확실하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싼 문제로 인해서 널리 쓰이지 못하는 것이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의 대사 과정을 모듈레이션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많은 메이저 제약회사들에서 연구를 지속을 해왔습니다. 네프릴라이신 또는 NEP, 뉴트랄 엔도펩티데이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엔자임이 실제로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메이저 엔자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네프릴라이신인데 네프릴라이신은 이러한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은 브라디카이닌, 서브스탄스 P, 인터로킨 1 베타 등등의 아주 많은 시스템을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엔자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고혈압 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를 올리고 라스 시스템을 낮추는 실제로 하나의 약제가 이런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여서 임상 연구를 하였습니다. 약제 이름 오마페트릴랏인데요. 오마페트릴랏이 실제로 소규모 연구에서는 하이퍼텐전 환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엔지오이디마라고 하는 아주 드문 부작용이 전통적인 ACE 이니비터 에날라프리르군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엔지오이디마로 인해서 입원을 필요하는 정도까지 되는 아주 심각한 엔지오이디마의 경우는 무려 9배 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에 혈압 강화 효과 등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 대조약품에 비해서 너무나 불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결국은 시판되지 못하고 이러한 듀얼 블로케이드 약제는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고 교과서에 역사로만 남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를 메커니스틱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아마도 브라디카이닌의 대사 과정을 오마페트릴랏이 방해함으로 인해서 몸에 브라디카이닌이 쌓이고 이러한 것들이 엔지오이디마를 만든다. 그런데 ACE 이니비터 자체도 브라디카이닌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브라디카이닌의 체내 농도가 대폭 상승함으로 인해서 엔지오이디마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렇다면 이런 엔지오이디마를 유발하는 패스웨이 대신에 이 특정 엔자임 하나만 블록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ACE의 억제는 하지 않고 ACE의 아래에 있는 엔지오텐신 2의 타입 1 리셉터만 블록하는 이러한 듀얼 블로케이드 전략은 어떻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약제는 발살탄이라고 하는 ARB 그리고 사큐비트릴이라고 하는 네프릴라이신 이니비터를 실제 합쳐서 체내에서 분리되도록 약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큐비트릴 자체는 FDA에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단독 사용은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식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CZ696 결국 오늘의 주인공인 아니 또는 사큐비트릴 발살탄 상품명으로는 엔트레소로 불리는 것들은 이런 듀얼 액션을 통해서
네프릴라이신 이니비션, 그리고 엔지오텐신 2의 작용 기랑, 이렇게 함으로써 MP 시스템을 올리고 라스 시스템을 블록하는 이런 듀얼 블로케이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요약하자면 사큐비트릴 발살탄, 아니 또는 상품명으로 엔트레토라고 불리는 일종의 듀얼 블로케이드 약제 개발 과정에 대하여 이 약제와 경쟁하였던 약제들, 그리고 이런 듀얼 블로케이드가 나오게 된 개념, 그리고 약제의 구성 등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실제 심부전 환자에서 이 약제를 어떠한 임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용량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허가 기준은 어떠며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약제 사용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